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날 미국 시장이 1% 가까이 좀 상승 마무리를 해줬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마찬가지로 갭상승 출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항상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저항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2000포인트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2000포인트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 현금화를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 거래소 시장 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260억 정도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3천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가 좀 상당히 버거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거래소 시장이 1980포인트 부근 혹은 21선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중소형주가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정예사단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릭식품을 매수를 하셨어요. 76,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릭식품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삼릭식품 하면 생각나는 게 호빵이죠.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61선을 하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추세대, 즉 추세 상단권역에 왔으니까 저항 자리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76,500원 자리대면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이 20%세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시 외국인 쪽에 6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 매도가 전환이 됐다가 다시 이제 매수로 전날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지수 상단권역에 부딪혔기 때문에 매물소화 과정을 좀 거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약 한 8만원 부근까지는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 하단권역을 보게 되면 66,000원, 거의 67,000원권역이죠.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선 조금 견뎌보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72,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깨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추세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7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약 한 8만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예요. 29,9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나노신소재의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전형적으로 좀 박스권역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과거뿐만 아니라 예전, 지금 최근에 중형주 쪽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많이 빠져놓고 난 이후에 박스 권역에서 갇혀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더러 좀 보이는데, 바로 이제 어떠한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라면 아마도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뭐 대체 소재 부분들로 인해서 뭐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고점 돌파 시도를 못했다라는 얘기는 저 22,000원짜리대, 이 자리대가 상당히 큰 저항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매도에 대한 강도가 좀 더 강하다라는 거, 그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엔 다소 좀 버거운 모습들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모습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몇 거래일 전이네요. 4거래일 전에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해주는 척 했으나 다시 윗꼬리를 달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 그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금 더 조정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9,500원짜리대죠. 즉 61선짜리대를 지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는 좀 러프하게 보게 되면 19,500원짜리대까지는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22,000원 부근대죠. 21,000원대 후반권역에서 22,000원 정도가 좀 되게 되면 거래량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지 않고서는 넘어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2,000원짜리대가 넘어가는 그 구간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이노텍이네요. 91,100원에 3%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91,000원에 3%를 매수하셨는데 조금 저게 3이 아니라 앞에 공짜가 하나 붙어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자, 9만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상당히 저가 권역에 좀 매수를 잘 하셨는데 분할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놓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9만원짜리대 매수를 하고 조금 더 눌러주면 뭐 한 8만원대 중반 권역 이 자리에 오면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그 계획을 좀 잡고 계셨던 것 같은데 바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매수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LG노텍을 좀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따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지만 실적이 좋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될 때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2012년도와 2013년도 때의 고점 권역이라고 인식이 됐었던 10만원대 중반 권역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렇다면 박스 권역으로 진행이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대를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이 폭만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4만원 자리대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계시고 지금 수익이 약 한 30% 가까이 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확인 매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11만원짜리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자리대에서는 추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약 한 14만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 패널이라든가 이런 그 IT 쪽 섹터, 가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름대로의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화본이네요. 7,8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한국화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본을 보게 되면 7,8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7,8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 최근에 있었던 이 저점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만약에 이 거래일 전에 저가 권역이죠. 7,600원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즉
7,000원대 초반대죠. 한 7,200원대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날 7,6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그렇게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려내렸던 부분들은 아닌데 평소 때 터졌던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거래량이 증가가 됐죠. 그러면서 2%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7,6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아마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8,100원, 8,200원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자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을 매수하셨네요. 5,1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에이텍 한번 볼게요. 에이텍을 보게 되면 5,1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5,1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는 듯 했으나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지금 이 자리대를 다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 4,800원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인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4,600원, 4,600원에서 4,650원 이 자리대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난 이후에 감소가 되면서 박스권역의 횡보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선 4,700원을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라고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러프하게 보게 된다면 4,600원 부근이 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조금 단가를 낮춰가지고 빠져나오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4,600원이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즉 21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가 정도보다는 일단은 5,0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도 이 5,000원 자리대를 다시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한 5,5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5,000원, 2차는 5,500원 정도 놓고 대응을 하시고요. 21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산업이네요. 12,990원입니다.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우리 산업을 좀 보게 되면 과거에 2차 전지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재차 전고점 돌파 시도를 나오는 척 했으나 조금 밀려내렸습니다. 근데 보면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61선이 깨지면은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3,000원대 초중반권역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리대를 안착하게 되면 아마 15,000원 이상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이 테마성의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거기에다 실적에다가 모멘텀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3,500원짜리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15,000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되 61선이 깨지면 시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PG네요. 6,64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가와 손절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5,640원이다 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SPG 같은 경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자,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인터넷이 잠깐 부재하기 때문에 잠깐 다시 한번 접속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냐면은, 거래량이 일단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가 아닌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SPG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거나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냐면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리고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종목이 나름대로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인터넷 접속이 그렇게 썩 좀 되고 있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접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처음 보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SPG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고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잠시만 기다려 좀 보시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보시냐면 지금 시장이 밀려내려고 있습니다. 잠깐 좀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좋지가 않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 못 움직이거든요. 지수는 지금 지수를 보면서 주식을 하시면은 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지수는 횡보세를 좀 기록을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 좀 힘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SPG 한번 볼게요. SPG를 보시게 되면 6,640원이란 말이에요. 6,640원인데 전날이나 그저께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량의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금일 같은 경우 갭 상승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목표가를 좀 잡아 놓고 가느냐입니다.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일부 했었는데 크게 매도가 좀 나오지는 않고 있고, 대량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 있냐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 즉 차트를 보고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 자리대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부터, 그죠? 3,000원대부터 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승폭이 약 한 2,500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대, 즉 4,200원에서 2,500원대를 더해보면 한 6,700원 자리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날 목표가를 채워주고 난 이후에 하루 걸러주고 다시 갭상승이 출발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6,64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고가권에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저점이 6,850원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가 깨게 되면 일단 좀 챙겨놓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접속을 해보시고 좀 좋은 게 일단은 저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정고점까지 좀 짧게 보자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25,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인터플렉스도 최근에 바닥권역을 좀 헤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탈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자리대죠.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자리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28,000원 자리까지 보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목표치를 잡는 것보다는 매수가 정도까지 일단 잡아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4,000원대 중후반권역이 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22,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CTC 바이오예요. 19,910원인데요. 19,91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CTC 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TC 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지금 19,0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죠.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게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곧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종목이 18,800원짜리 18,000 얼마죠? 700원이니까 18,700원짜리 때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그럴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오 쪽에서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종목군들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종목은 조금 지루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네요. 18,700원짜리 때 리스크 관리짜리 때를 좀 보시고요.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수급적인 부분들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그렇게 썩 돌아서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18,700원 리스크 관리짜리 때 좀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2만원 정도, 2만 한 200원, 500원 요 자리, 2만원에서 2만 500원 정도, 그 정도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33,95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삼성중공업을 좀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지금 뭐가 있죠? 61선이 이탈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한 종목군들은 움직이질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뭘 기대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일단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좀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당첨자가 몇 번이냐면 6226번이시네요. 나노신소재 말씀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종목별 장세입니다. 종목별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수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게 되면 내려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선물 매도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만약에 종목군들 들어갔다면 기준점 잡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섹터들, 경기 민감주도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할 겁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도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종목별 진행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투자 설명회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19일 오전 11시에 좀 진행합니다. 조금 빨리 하죠. 장소는요,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무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오늘 주식잔소리 이게 상담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 30분부터 제가 인터넷으로 좀 열어가지고 샘플러스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공개방송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봐야 될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야 할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